기아차 같은 경우는 6월 달에는 9자로 갈 확률이 되게 높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2022년부터는 시장 결정적으로 금리 액션 들어간단 말이죠. 코스피에 있는 인프라 관련주들은 실직까지 되니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수출은 뭐 아주 정말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뉴스에서. 네네네. 이번 수출 어떻습니까? 최근 데이터? 자료 화면을 하나 볼까요? 네. 제가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일부러 지상파 뉴스를 많이 보는데 참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게 거짓은 아닌 것 같아요. 월간 수출액입니다. 월간 수출. 우리나라 이제 매월 20일 날 그 월에 20일까지의 수출 지표를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매월 초가 되면 전월 1일부터 전월 마지막까지의 월간 수출을 보여주는데, 지금 보면 이제 막대 그래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막대 그래프를 보면 그 우리나라의 월간 500억 불 정도를 수출을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뭐 지역 합산해서 그냥 인천 여기 터미널 쪽이나 부산을 통해서 나가는 모든 걸 다 말하는 건데요. 월간 500불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 8월달, 2020년 8월달 이후부터 계속적인 상승들이 가져오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우리는 절대금액 500불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퍼센테이지율에 더 포커싱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500억 불, 이걸 그러면 45% 증가했으면 거꾸로 도대체 작년 코로나 했을 때 5월 달에 얼마를 수출했다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수출의 증가율이 상승하는 포인트 자체가 가장 어차피 경제가 회복되는 신호고, 실내로 이번 주 이슈 중에서 OECD가 1년에 5월 달과 11월 달에 두 번의 전 세계 포함해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발표하는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도 0.2%포인트 정도 올렸어요. 3.8% 정도로. 물론 이제 한국이나 어떤 국가의 성장률은 뭐 조사 기관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IMF가 하든 뭐 한국은행이 하든 정부 하나 있는데, 이런 수출 지표가 잘 좋게 나온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인데,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하나 있어요. 제가 요거 그래프 갖다 놓고 다 좋다고 치면은 저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저만의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철저히 봐야 될 게, 정부는, 갑자기 정부는 하니까 목소리가 이상해집니다. 이 정감률을 가지고 말할 겁니다. 16%, 41.2%. 여기서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수출의 절대액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달 530억 불에서 4월달 512억 불, 7월달 507억 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어떤 현상을 하나 트리거축을 쓰면, 작년 대비해서 증가 속도는 맞고 500억 불 이상이니까 자화자찬하는 건 맞긴 맞는데, 3월보다 4월, 4월보다 5월 절대액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까먹은 거야가 중요한 겁니다. 저 500억 불 수출과 증가율 45%의 주역은 사실은 중간재들입니다. 민감 중간재. 기계가 있고 석유화학이 있고 철강이 있었어요. 근데 저기서 만약에 3월 이후부터 꺾였는데, 저기서 어떤 그래프가 두 개 나오냐면, 반도체가 저중에 100억 불을 넘어갔습니다. 이건 좋은 거, 호재. 제가 이제 막대 그래프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다 보여주면 제가 신비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드릴게요. 저 500억 불 중에서 반도체 수출이 2017년도, 2018년도 11월 이후 처음으로 100억 불 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그게 무슨 말이지? 반도체 단가가 2분기 때 조금 약했었는데 1분기 때 조금씩 이제 고전 거래 가격이 상승한다는 흐름, 현물 가격이 상승한다는 흐름이 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반도체들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들 지금 아무도 관심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막대 그래프 하나에는 3년 만에 100억 불, 월 100억 불 수출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캐치할 포인트고, 여기서 부정적인 게 하나 있는데, 3월보다 4월, 5월보다 절대액이 감소했잖아요. 뭐가 도대체 덜 나간 거야? 제가 아까 기계, 석유화학, 철강에서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할 때 늘 나오는 이야기. 보통 수출 이야기할 때 늘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많이 수출했다. 뭐 보통 반도체고, 제가 딱 한 가지 이야기 안 한 게 있죠.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의 상대적 수출은 역시나 우리가 시장에 3월달, 4월달에 많이 들어봤던 울산 공장 셧다운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들고 있다. 제네시스 GV의 서울 장안동 자동차 중고 가격이 신차보다 비싸다. 팰리세이드 기다리려면 1년 기다리는데 그게 사실 현실화되고 있다. 이거는 또 우리가 캐치해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마침 방송 전에 나온 그 뉴스 속보가 하나 있었는데, 그 현대차 사장이신지 하여튼 경영자분이 이제 그 브리핑한 건데,
그 6월 달에 자동차 판매 목표가 예를 들어서 뭐 8만 대인가 뭐 하여튼 되게 확 올렸더라고. 그러니까 5월 달에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해서 네. 줄어들었던 매출을 6월 달에 보존을 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반도체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판매를 그만큼 하겠다. 이렇게 그 발표를 뉴스가 나왔어요. 아, 근데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뭐 현대차나 뭐 내부진들도 워낙 4월 달에 파는 게 나을지 5월 달에 파는 게 나을지 여러 가지 재물을 할 수 있었고, 실내로 우리나라에서 언론에서 차량용 반도체가 모자라서 차를 못 만든다 또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울산 공장에서 1주에서 2주 정도 공장을 잠깐 멈춘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떤 냐면 현대차는 3개월을 버틸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기아차는 대 1, 2개월에 나왔었고 국내 생산 기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만약에 현대차 관계자 입장에서 지금 자료 하나 같이 보겠는데요. 5월달 국내에 62,000대 나갔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 62,000대에 대해서 이제 작년 동기가 7만 대 정도였으니까 작년도는 아직 수치가 없군요. 저기서 한 8만 대 정도 전망하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통 국내가 보통 못 나가도 뭐 월 7만 대 정도는 파니까 뭐 그런 데이터가 좀 묻어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뉴스인 거죠. 네네. 어쨌건 지금 반도체가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이번 뭐 6월 달에도 5월 정도 수준에서 매출이 이렇게 네. 돼야 될 겁니다. 왜냐면 기다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6월 달에는 오히려 그 5월 달에 그 부족해서 못 판 부분까지 이번에 손실 처리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자신감이 있는 의도적으로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의도적으로 5월에 차를 안 풀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장사하는 입장에서 차를 만약에 정말 이또 밀당 아닙니까? 다 만든다 하더라도 굳이 지금 5월에 다 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백신 보급 속도 보면서 사람들이 매장에 안 오는데 뭘 차를 내놓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신차는 광고 마케팅 엄청 때려주고 지금 하여튼 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 수출 데이터는 전년도 대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단지 부정적인 거는 아주 소액이긴 하지만 그 4월, 5월 계속 전달에 비해서 이렇게 조금씩 액수로는 떨어지고 있다라는 환경인데 네. 어쨌건 지금 그렇다면 수출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면 수출주들이 주가가 좀 좋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네. 근데 뭐 그다지 안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들. 왜냐면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게 삼성전자니까. 네. 반도체만 수출하고 해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 계속 흐름 지지부진하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뭐 어제 그제 좀 올랐지만 사실 그동안 빠진 거 생각하면 4, 5개월간 좀 횡보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이제 그러면은 그게 5대 수출 효자가 있어요. 이제 제가 천천히 하나만 말씀을 드려볼까요? 효자. 저는 과연 효자일까요? 자, 반도체가 있고 항상 이제 네. 5개를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절대 금액 기준으로 아까 조금 전에 봤나요? 보통 이제 이 500억 불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 500억 그냥 월간 500억 딱 500억 불, 뭐 우리 돈으로 치면 한 불이니까 50조 됩니까? 500억 불을 기준으로 할 때 저기를 구성하는 5개 빅5가 대부분 보면 그게 반도체고 자동차고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효제에 빠지면 서러운 게 바로 석유화학이거든요. 석유화학이고 그다음에 철강이고 하나가 기계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그냥 천천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반도체 그러면 생각나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을 거고 자동차 그러면은 뭐 현기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 그러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있을 거고 또 석유화학 그러면은 뭐 LG화학. 근데 LG화학의 주가 좀 아쉽게도 배터리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움직이니까 조금 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효성이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금호석유는 분석해서 제하겠습니다. 오늘 절대 주가 자체가 오너와 이슈 움직이는 게 많으니까 본업보다다. 그러면 그런 기업이 있을 거고 기계 쪽은 아시겠지만은 뭐 현대엘리베이터도 있는 거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그럼 가장 지금 보면 글로벌 정치에서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가장 포커스를 맞춘 게 인프라 투자 아닙니까? 실내로 그래서 수출 지표에서도 섹터별로 제게 보이던 이 기계 쪽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 기계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건설 공작 기계도 마찬가지 포함되는 거고 산업용 기계 다 포함이거든요. 중장비 같은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아마 잘 달리고 있을 거예요. 현대엘리베이터. 한때는 우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경협 테마주로만 봤었어요.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로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근데 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가 여러분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는 분,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그런 이야기 한 거, 저도 사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현대 엘리베이터를 이런 말씀 좀 그렇습니다만은 매일 보면서도 우리나라에 들어가 있는 건물들 엘리베이터 거의 3개 들어와 있거든요. 오티스, 현대 엘리베이터, 독일의 티센크루프.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탈 때 그냥 타지 마세요. 보세요. 아, 그러시구나. 자, 지하철 현대 로텐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 관점인데 근데 기계 쪽은 사실 괜찮아요. 주가도 괜찮고 말은 실제적으로 숫자로 나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기계 쪽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기계 섹터 관련주들이 대형주 중에서 우리 일반 투자가분들이 실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는 있어요. 중장비나 그냥 기계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면 네. 툭툭 뛰어오르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있을 거고 또 현대 로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로템은 또 개별적 이슈가 하나 붙었었어요. 매각 이슈가. 그거 빼고 나면 대표적인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쿨삭기라고 하는 두산 밥켓이 있고 그 외에 이제 그 외에 중소형주로 내려갔을 때 뭐 DY 파워라든 진성 TC 시장에서는 대부분 인프라 관련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까 수출집 인프라 관련주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코스피에 있는 인프라 관련주들은 실직까지 되니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출 관련된 그 말씀하신 그런 회사들, 네. 기업들 주식을 지금은 검토해서 투자할 만한 시점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네. 근데 사실은 가장 그 관심 있는 게 사실 자동차하고 반도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뭐 채팅창에 현대차 지금 들어가도 돼요? 막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죠. 아, 들어가셔야죠. 뭘 주저하십니까? 제가 데이터 하나 보여드리죠. 너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화끈하게 갑시다. 제가 갑자기. 지난주부터 삼성전자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현대차 5월달 판매 실적 저 훅 너무 들어가네. 아니 괜찮아요. 우리 시간 없어요. 귀한 시간에 많은 네. 종목을 많이 이야기하시죠. 자, 현대차의 5월달 동향인데요. 지금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볼 때 내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현대차도 마치 기차하던 거리고 10대 팔면은 한 3대가 내수고 7대는 다 해외입니다. 현대차는 한 8개 정도 해외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5월달 수치를 보니까 여기는 이제 세단과 SUV, 트럭 다 포함입니다. 62,000대 팔았고 해외에서 26만 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쭉 봐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작년 대비해서 봐야 돼요. 그럼 작년 5월달 대비해서는 국내는 덜 팔렸습니다. 12.4%. 마우스로 같이 드릴까요? 네. 근데 포커싱이 뭐냐면 해외 쪽이에요. 67%입니다. 상승한 게 이건 어딜까요? 미국 시장이겠죠. 미국입니다. 맞습니다. 미국에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산타페 같은 기종이 되는 거죠. 팰리세이드가 되는 거죠. 우리 이쪽 그다음에 이게 참 우연의 일치일지 잘 되려 그러니까 맞습니다. 현대차 가장 비싼 고급 SUV GV80이 타이거 우저가 불미스럽게 제네시스 오픈에서 사고가 나면서 실제적으로 GV80 포함해서 제네시스 시리즈 그 세단까지 잘 팔렸다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요게 이제 포커스고 두 번째는 보면 아까 이 데이터예요. 4월 달보다는 덜 팔렸죠. 두 쪽 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일정 부분 판매 이연 효과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우려했던 차량용 반도체의 고갈 현상 부족 때문인지 어쨌든 4월 데이터보다 감소한 건 사실입니다. 감소한 건 사실인데 요게 월로 보면 조금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1월 달부터 5개월을 누계를 해봤더니 이게 이제 맨 오른쪽 그래프가 포커스예요, 사실은. 국내도 작년 대비 30만 대 팔다가 31만 7천 대니까 5% 증가를 했다는 거고 작년 동기 대비입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직격탄을 받은 게 1월 달 중하순부터 2월, 미국이 3, 4월부터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해외 쪽에서의 이 개선 속도인데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현대차가 글로벌 자동차 판매 동향으로 보면 여기 아마 자동차 관련 애널리스트분 나오시죠? 네, 그렇죠. 충분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7, 8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퍼센테이지 기준으로는 거의 탑에 들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 그러니까 작년도와 동기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퍼센테이지의 개선 속도가 절대 숫자는 작아요. 판매 대수는 작은데 이제 그 상대적 퍼센테이지를 말하는 거죠. 그 관점에서는 충분히 지금의 주가 지금 보면 자동차는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지금 들어가도 된다 수출주들. 자동차가 먼저 들어가야 되죠. 자동차가 더 좋다 움직임이. 네네. 네. 수급도 이미 연기검들이 제가 봤더니 5월 달부터 자동차 쪽으로는 계속 딜이 들어오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6월 달에는 9자로 갈 확률이 되게 높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주 우리 한국이 주로 수출하는 5대 수출주 가운데서 그 지금 이 순간에는
일단 자동차 관련 섹터가 우선이다. 네네. 예,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아까 우리 개별주 강하시다고 하니까 뭐 자꾸 들어옵니까? 어떤 분이 정말 애타게 요청을 하시는데 그 더존 비즈온 네. 혹시 아시나요? 아, 우리나라 1위의 배우 김상중 씨가 광고하시는 거죠? 네. ERP 전사적 자원 관리. 한번 그 설명을 해주시면 예, 근데 아마 주가 안 가고 있을걸요? 한번 이렇게 차트라도 한번 보시면서 그게 예, 이제 이쪽이 보면 시장이 이제 그냥 제가 쭉 검색을 하면서 왜냐면 주가를 제가 일부러 이쪽으로 안 가고 있을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쪽으로 돈이 안 몰릴 거라고 보는 기업은 주가는 제가 잘 안 봅니다. 근데 어떤 기업인지 잘 알죠. 왜냐면 계속 제가 잠깐만 검색을 하면서 검색 딴 게 아니라 주가만 좀 보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국내 상장된 회사 중에서 이제 이런 관련 회사가 더존 비존이 있고 웹캐시, 경리나라 웹캐시도 있고, 경리나라 아닌가? 갑자기 웹캐시도 있고, 비즈니스온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세무, 회계 관리하는 이런 회사를 말하는데요. 보통 더존 비존은 보통 가치 투자가들이 되게 좋아했던 회사예요. 네. 예, 이게 그 프로그램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아마 주가는 뭐 관심 종목이 빼버렸네. 지금 이게 언택트로 작년에 재미를 많이 본 거라 잠깐만 보겠습니다.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기업들은 예, 실적이 나쁘지가 않죠. 아이고 엄청 빠졌군요. 왜 빠진 게 이거? 청정자도 안 했는데. 네, 거의 같아요. 어떤 게 같은 거냐면은 혹시 페이코 아십니까? 페이코요? 네, NHN 사이버 결제. 예예예. 네, 그러니까 더존 비존도 작년도에 이제 회사가 이게 가치가 언택트 관련주의 수혜를 받던 겁니다. 언택트 관련주 수혜를 받던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2020년도 장세의 특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지난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것 같고 그런 것 갖고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원래 제가 좀 아는 척을 하는 이유가 춘천을 기반으로 하다가 서울 강화문 종로에 빌딩 사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회사 더존 비존이라는 회사 자체는 각계 각소의 이 군집이 떨어져 있다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서울에 저 비싼데 빌딩 사고 본체 건물에 들어와서 이제는 이제 사업적인 면에서 이상이 없어요. 네. 다만 주가가 이제 조금 아까 한도 크린텐과 거의 같은 컨셉이에요. 그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회사의 문제가 아니고 근데 똑같다면 근데 보유자 입장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데 왜 빠집니까 물어볼 텐데 수급 자체가 관심이 없어요. 원래 좋은 회사인데 코로나 때문에 피해도 안 보다 보니까 그 상대적 매력도가 떨어져서 수급이 약해지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한 2년 정도만 고생하시면 됩니다. 너무 긴 거.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게 저는 제가 빈발 같은 게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2020년 정시는 어떤 특징이냐면 2020년은 결정적으로 유동성의 장세, 코로나 장세. 그럼 2021년 장세는 두 가지로 갑니다. 하나가 백신의 보급 속도와 인플레이션 장세. 그럼 그게 끝나고 나는 내년 2022년부터는 시장 결정적으로 금리 액션 들어간단 말이죠. 금리 액션 들어갔을 때 이런 기업들 다시 올라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때는 진정한 성장적으로 가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존 비존이나 이런 기업들은 시장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한다든지 시장에 조금 더 강력하게 금리 인상에 대한 먹구름을 치울 때 다시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올해보다는 내후년 정도까지는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네. 뭐 주식은 가봐야지 하는 거니까 그러나 어쨌건 그 우리 하 대표님이 그 보는 그 뷰는 이런 거라는 거 참고하셔서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AR 인베스트 하창봉 대표님과 함께 사실 오늘 시장은 좀 밋밋했어요. 예, 밋밋하지만 하락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네. 기억에 남는 거는 수출 관련주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됐다. 그 네. 첫 번째 대장으로는 자동차를 보고 있다. 차차차. 차차차. 알겠습니다. 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